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풀 시크니스 테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는 미디움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쪽에 다 큰 사이즈가 다 있어서요. 저 같은 경우는 수척이랑 수척 라쏘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저는 포탈을 3개에서 4개 정도 뚫고 그다음 캐놀라를 하나만 이용해서 주로 그 실을 리트리버 하는 용도로 주로 많이 쓰게 되고요. 라테랄 쪽에 수처 브릿지 할 때 실 박을 때 보통 쓰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그 뒤쪽부터 꼬매고 보통은 수처 라쏘, 수처 훅을 번갈아 가면서 이용을 하고 저는 대부분 다 술자가 이렇게 리트리버를 해주기 때문에 술자가 이걸 잘 못하면 이제 술방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각도가 항상 저는 각도를 중시하기 때문에 각도 뒤쪽부터 할 때는 스트레이트를 쓰고 그 앞으로 갈수록 훅이 있는 걸로 써가지고 앞뒤 바꿔가면서 이렇게 대부분 수저 훅을 이용해서 수를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패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30도 정도 환자를 눕힌 다음에 30도 정도만 일으켜 세워서 거의 세미 비치 체어 형식으로 해서 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그 커프의 제 12시 방향을 뜰 때 수자욱이 각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스콜피온을 써도 되지만 저는 스콜피온을 잘 못 쓰기 때문에 자꾸 미스파이어가 나고 굉장히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파이널 리들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바나나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12시 방향에 각도가 안 나오면 가끔씩 이런 식으로 해서 수처를 패싱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디움 사이즈가 이제 제 주제인데 아주 크게는 크레센트 타입, 리버스 L 쉐입, L 쉐입으로 나뉠 수가 있고 리버스 L 쉐입은 마진을 안테리어 라테랄 쪽으로 해야지 리덕션이 되는 경우, L 쉐입 같은 경우는 포스테리어 라테랄 쪽으로 해야지 리덕션이 되는 경우를 이렇게 명명하는데 이걸 반대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뭐 내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타입이 있다. 그리고 그 외에 복잡한 타입에 대해서 제가 요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L 쉐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포스트리어 라테랄 쪽으로 리덕션을 해야지 리덕션이 어느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앵커 2개를 받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뒤에서부터 저는 항상 뒤에서부터 꼬매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이렇게 보통 스트레이트 리들 가지고 수초욱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을 이렇게 통과시키고 저는 보통 트리플 로디드를 쓰기 때문에 실 세 쌍 중에 한 쌍은 한 구멍에서 보통 꼬매서 보통 저는 수처 브릿지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실 2개를 같이 뽑아서 이렇게 한 구멍으로 뽑는 그런 수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트리플 로디드 앵커, 수처 앵커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옛날 같았으면 이 사이드 리페어를 그냥 엣지본드 가지고 텐던 투 텐던 리페어 정도 하고 리덕션해서 수처 브릿지를 했는데 최근에는 앵커를 하나라도 더 쓰기 위해서 이렇게 앵커를 이용해 가지고 코너 수처라고도 하고 리덕션 수처라고도 하는데 앵커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롱기튜드널하게 찢어진 거를 텐던 투 텐던 리페어를 해서 수처 브릿지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리덕션을 이루고 나서 좀 편하게 수처 브릿지를 하는 게 저의 요즘에 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한 2개 정도 하면은 되기 때문에요. 트리플 로디드를 이용을 하지만 하나는 나중에 이렇게 빼버리고 이거 2개 가지고 타일을 하면 어느 정도 리덕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편하게 수처 브릿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요즘에 조금 바뀐 거고요. 최근 그 외에는 뭐 다 비슷하게 예전이랑 비슷하게 수를 하는데 이것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커를 하나라도 더 쓰자. 이렇게 리덕션이 잘 되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메디얼 타이 하고 수처 브릿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디얼 타이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수처 브릿지를 하면은 특별히 수처 브릿지 할 때 이렇게 실이나 이런 거 리덕션 하고 뭐 다시 물론 여기서 리덕션을 좀 했지만 이런 식으로 편하게 수를 할 수가 있다. 좀 더 펌 픽세이션도 된다. 라는 생각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리버스 L 쉐입, 저를 리버스 L 쉐입에서 또 비슷하게 하는데 우리 김성훈 선생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좀 하나 받았고요. 안테리어 캡슐 리컨스트럭션이라 그래서 저기 미국에 계시는 저기 맥스웰 박사님이 개발하신 그런 방법인데 이렇게 바이셉스를 앞쪽에 있는 바이셉스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으로 해서 사이드 리페어를 바이셉스를 이용하고 이렇게 바이셉스랑
앞쪽에 컵 티슈랑 같이 사이드 리페어도 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앵커 하나 더 박아가지고 이제 2개 정도 박았던 앵커를 여기 뒤에 좀 뭐가 남았다 그래서 하나 더 박았다고 하고, 보통 메디알 앵커를 3개 정도 박는다고 합니다. 저랑 다르게 이렇게 와이어 가지고 조금 얍삽하게 이렇게 실을 빼고 있고, 그래서 전부 다 사이드 리페어를 이 앵커를 하나하나 다 앞이랑 뒤에 커프를 다 떠가지고 사이드 리페어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요 실 가지고 일단 바이셉스를 자르고 뽀빠이가 생기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수저 브릿지를 하면 실 몇 개 자르고 중요한 실들만 해가지고 수저 브릿지를 하면 이쁘게 이렇게 그렇게 이쁜 것 같지는 않지만 리페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굉장히 수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 랩넌트 커프가 풋프린트에 남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사실 제일 저로서는 당황스럽고 수술하기 힘들고 결과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텐던 포션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인트라 텐디너스하게 끊어지면은 상당히 좀 곤란한 경우가 있고, 딜라미네이션도 이 경우는 많이 돼 있어가지고요. 이런 경우에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아까랑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풋프린트를 살리는 게 제 가장 큰 목적이 그게 되겠고, 목적이 되겠고, 최대한 풋프린트를 살리면서 메디알 쪽만 약간 메디알리제이션 해서 풋프린트를 최소한만 익스포저하고, 역시 앵커 2개 정도 박아서 똑같이 리페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리덕션을 요건 지금 리페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죄송합니다. 좀 더 앞으로 가면 이렇게 리페어를 하고 난 다음에 리페어를 다 하고 앵커 하나를 더 박습니다. 아까랑 비슷하죠.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그냥 텐던 투 텐던으로 엣지 본드 같은 거 가지고 사이드 리페어를 했을 텐데요. 최근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앵커를 아까처럼 하나 더 박아서 이렇게 뒤에 라미네이트 돼 있는 그런 것들을 이너 레이어까지 다 떠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수처 브릿지 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리덕션도 좀 아나토미컬하게 되고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인프라 쪽도 가능하면 하나 정도는 떠가지고 텐던 투 텐던 리페어가 조금 더 되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수하면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게, 요 아우터 레이어에서 이걸 뺐어야 되는데 이너 레이어에서 빼가지고요. 지금 이게 이너 레이어만 리덕션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당시엔 제가 몰랐습니다. 수술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몰랐고, 이게 지금 이너 레이어만 리덕션이 된 모습이고, 이 아우터 레이어에서 뽑았어야 되는데 이너 레이어 거를만 제가 뽑아가지고 아우터 레이어가 뽑힌 겁니다. 그 당시엔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니까 이게 떠 있어가지고 다시 텐던 투 텐던 리페어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메디알 타이 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은 그냥 메디알 타이 하는 모습이고, 역시 메디알 타이 한 거 가지고 수처 브릿지를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이렇게 텐던 투 텐던, 풋프린트에 남아 있는 텐던을 세크리파이스 시키지 않고 텐던 투 텐던이 좀 힐링이 될 수 있도록 텐던을 많이 남겨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저로서는 이게 텐던 포션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리테어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앞의 경우랑 좀 비슷한데요. 이거는 지금 스프라 어퍼 포션은 보통 이렇게 나트리스 앵커 가지고 수술을 하고요. 제가 바이셉스는 대부분 앞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거의 다 지금 방법으로 스프라 펙토랄 테너리스를 다 합니다. 저는 바이셉스를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스프라 펙토랄 테너리스를 하고 메디알리제이션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머스쿨라 쿠테너스 정션에서 태어가 일어났고 풋프린트에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아까보다 더 텐던 포션이 더 많이 안 남아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리테어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아까처럼 똑같이 리페어를 하고 이렇게 이 경우에는 메디알 먼저 하고, 이건 사이드 리페어, 풋프린트랑 커프를 한 번 더 텐던 투 텐던 리페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저는 패치를 무조건 합니다. 이렇게 머스쿨라 쿠테너스 정션에서 찢어져서 텐던 포션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저는 인트라 스플린트 개념 여러 가지 파서티브한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패치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역시 패치를 가지고
수처 브릿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움 사이즈 타이어에서 뭐 사실 어떻게 꼬매든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렇게 풋프린트가 많이 남아 있는 인트라 텐디너스 타이어에서는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수술하는 게 좋지 않겠냐가 저의 생각이고요. 라지 타이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한 9년 전, 8년 전에 했던 수술이고 이 당시는 제가 바이셉스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회장님이신 김양수 교수님이 개발하신 바이셉스 가지고 리라우팅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U-쉐입 테어에서는 센터 쪽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거를 바이셉스로 옮긴 다음에 바이셉스를 기준으로 아까 김성원 선생님이 했듯이 그 사이드 리페어도 하고 하면서 좀 더 철골처럼 이렇게 바이셉스가 잡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했던 거고, 최근에는 이렇게 하면서 보통은 패치를 합니다. 그래서 리루팅까지 하면서 패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패치가 더 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바이셉스도 잘 사용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이 바이셉스 위에 커프를 붙이는 게 풋프린트가 힐링되는데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최근에는 이거보다 더 트러프트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바이셉스가 더 많이 묻히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옮긴 다음에 요걸 기준으로 앵콜 박아서 사이드 리페어도 하고 또 이렇게 아티큘러를 당겨 오는 건 리페어도 하면서 좀 복잡하게 해서 최대한 메디알리제이션도 적극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리페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항상 디라미네이트 된 티슈들은 항상 이너 레이어까지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수처 브릿지로 하는 거고, 요거는 뭐 그래서 수처 브릿지로 해서 수술을 했던 모습입니다. 제가 그냥 거의 마지막인데요. 그 라지 테어 리트랙션이 조금 있는 라지 테어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렇게 앵커를 박아서 메디얼 앵커 타일을 다 통과시켜 놓고 이렇게 보면은 풋프린트가 토탈리 풀리하게 커버리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 라테랄 앵커를 하나 더 박아서 이렇게 리덕션을 한 번 더 해줍니다. 왜냐하면 패치를 전 주로 이런 경우에 하기 때문에 패치를 할 때 이렇게 이너 레이어가 딱 풋프린트에 고정이 안 돼 있으면 이게 뜰 것 같다는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라테랄 쪽에 앵커를 하나 더 박아서 트리플 로디드로 이렇게 한 번 더 하고 그 다시 메디얼 앵커 가지고 그 패치를 넣으면은 조금 더 풋프린트의 커프가 잘 안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트리플 로디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항상 저 원칙이 중요한데 텐션 프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최대한 아나토미컬하게 하려고 하고, 저는 뭐 이게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앵커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쓸 수 있을 만큼은. 그 다음에 수처 브릿지를 주로 하고 있고, 요즘에는 패치를 쓰는 거에 다행히도 요즘에 비싼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기본적으로 패치가 너무 싸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패치 쓰는 것을 절대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